해서 네.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일단 국민들은 막 지금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1번은 윤석열 체포 및 구속 수사 그리고 2번은 파면입니다. 그 헌법재판관들 통해서 사법적으로 파면을 시키고 특검을 통한 수사가 본격화돼야 되고 정권 바뀐 다음에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거를 좀 해놓고 정권 바뀐 다음에 청산 절차에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제가 봉지욱 기자님 오시면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그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것이기도 한데 계엄 당일 뭐 강남 성형외과에 갔다. 이게 뭐 시술 알리바이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프로포폴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히 확인된 건 없죠. 프로포폴을 뭐 투약한 건지 안 맞았는지 결국엔 그런 것도 또 왜냐면 수사하면 간단히 나오는 게 프로포폴 약물로 지금 그 관리대장에 기재를 하게 돼 있고 네. 누가 몇 병을 맞았는지 조사하면 뭐 금방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지난주 뭐 보도 나오기 훨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 언론이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써주면 김건희 쪽에 공작에 휘둘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네. 이 내란이 처음 딱 터지고 나서 김건희가 뭐 어떤 보도를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뭐 몰랐다. 측근에게 난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렇죠. 건데 이 또한 비슷할 수 있다. 순수한 제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럼 이게 나와서 보도의 이 보도가 가지는 의미나 영향을 생각해 보면 김건희한테 불리하지 않거든요. 난 몰랐잖아. 그러니까 나 병원에 있었잖아. 1시간 전에 급하게 돌아갔다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급하게 돌아갔는지 느긋하게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는데 네, 예. 뭐 불법적인 시술 뭐 저는 그건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이분은 뭐 도이치 모터스 특검만 받으면 감옥 들어갈 수 있는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큰 죄는 아니지만 비교하면 큰 죄는 네. 아니지만 결국에는 계엄을 나는 몰랐다라는 알리바이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게 네. 라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V1, V0로 모든 거를 국정을 컨트롤하는 핵심 타워 역할을 김건희 씨가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계엄을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윤석열이 세기의 사랑꾼 같다. 저는. 세기의 사랑꾼이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일까요? 대통령직을 걸고 막 계엄까지 막 해. 왜냐하면 내 부인 감옥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랑이죠. 아니 저는 이건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 모르겠어요. 근데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희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술, 술. 유튜브 중독, 맞아요. 보고 유튜브 중독. 이거는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생활 검찰총장 하신 분이 할 짓은 아니거든요. 서울법대가 아니라 뭐 중학교만 나와도 극우 유튜버에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 기능, 검증하는 기능이 아예 없는 거고. 근데 그거는 정신병리학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인에 대한 집착 같은 애착에 집착에 가까운 애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캠프 때도 윤석열 캠프 시절에도 도이치모터스 얘기만 나오면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했다는 게 지금 신용환 교수의 증언이잖아요. 종합해 보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자기가 탄핵당한 것보다 그게 더 두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죠. 사실상 뭐 공작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됐겠냐. 그러니까 당시에 그 대구고검으로 밀려갔을 때 윤석열의 처지는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다.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거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 볼 때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 그런데 총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누굽니까 명태균 씨 얘기가 적합한 거죠. 장님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이런 컨셉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범죄와 이익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랑으로 분석하기엔 너무 우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범죄와 이익으로 맺어진 공동체여서 이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고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고 이런 상보적 관계여서 서로 이렇게 범행을 함께 저지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군인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불이를 겨눈 것 자체는 네. 진짜 이거는 나중에 수감되고 하면 정신 그 감정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나 예, 뭐 예. 테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에 갖고 있는 사람, 오죽하면 신원식 같은 사람이 반대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예. 신원식 같이 어떻게 극우에 가까운 사람이 예, 붕짜자. 절대 안 된다고 예. 반대를 했는데 그 신원식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해버린 근데 거죠. 제가 볼 때 윤석열, 김용인 이 두 사람은 예.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의 역사에 이걸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나 이런 것들 정리를 안 해놓으면 예. 나중에 큰일 또 이런 납니다. 일이 또 생겨요. 있기 예. 때문에 내란의 후예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도처에. 언론이면 언론, 법조면 법조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후예들이 사실은 친일과 독재, 군사 독재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청산은 우리가 반민특위 때부터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요새 개헌 배우는데 사회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전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또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저희 딸 네.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이제 계엄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중고 때 계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배우지도 않았고. 예. 근데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 예. 이런 건 사실 안 배워도 되는 건데 네, 그렇죠.